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경매 사건 분석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016 타경 12530입니다. 자, 12530은 사건 번호가 되겠죠. 남부지방법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본은 6개에서 하고요. 매각기일입니다. 매각기일은 경매가 진행되는 날인데, 매각기일은 2017년 11월 1일입니다. 2017년 11월 1일이 매각기일이 되겠고요. 자, 소재지는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동 신도림 1차 동아 아파트 108동 1층 103호가 되겠는데, 보통 아파트 1층은 선호하지 않죠. 중층 이상 고층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그러나 1층 같은 경우는 뭐 장애인들이 거주하거나 또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것도 주로 1층에서 많이 거주하겠습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59.98입니다. 그러면 0.3025 하게 되면은 18평이죠. 전용 면적 18평이고요. 분양 면적은 24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60제곱미터가 되겠죠. 예. 대지권은 16.95가 되겠고,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습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건 접수는 2016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정찬문이 되겠고요. 채권자는 이제 오봉원 씨가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입찰 방법은 기일입찰. 기일입찰은 당일날 입찰하고 당일날 개찰하는 것이 기일입찰이 되겠고요. 자, 감정가가 4억 4천이네요. 감정가가 4억 4천. 지금 최저가는 51%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가 51%, 2억 2,528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51%까지 하락했네요. 그런데 감정가가 4억 4천이지만 최저가 2억 2,528만 원, 이거 낙찰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51%, 다음 또 유찰되게 되면 40%까지 떨어지겠죠. 또 40%에서 32%까지 떨어지고요. 또 32%에서 최저가 25%까지도 떨어지겠는데요. 사용 승인은 99년이 되겠고요. 그래도 24평이라 하더라도 좀 거실이 적지만 방이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건물 감정가가 3억 2천입니다. 건물의 감정가가 3억 2천이니까 토지의 감정가는 1억 2천이 되겠네요. 합쳐서 감정가가 4억 4천인데, 자, 이 물건은 낙찰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 선순위 임차인은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미리 이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임차계약을 맺은 것이지요.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했다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으니까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건 낙찰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죠.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전부 인수입니다, 이게. 배당 요구했다면
배당금 받고 못 받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전부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지금 3억 4천입니다. 3억 4천만 원. 그런데 이 소유자가요, 정찬문 씨가 2015년도에 3억 5,300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2016년도에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소유권 이전했죠. 그리고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이 선순위 임차인이 2015년 9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2015년 6월 12일. 그런 상태에서 이제 9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3억 4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이 근저당은 2016년 2월 4일 날 근저당권 설정했으니까 근저당권 설정한 것보다 앞서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지요. 말소기준 권리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기준 권리인데 그 앞에 있는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이때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면 낙찰받아도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인데 전입과 확정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임차인은 그 집에서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받고 이 선순위 임차인을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 명령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파트 물건 간혹가다 경매 나오는데요. 낙찰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금 못 받으니까요. 낙찰자가 3억 4천만 원을 다 인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낙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예. 그러나 여기서 있는 임차인이 낙찰 받으면 뭐 이런 건 낙찰 받아볼 만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소유자가 2015년 6월 12일에 3억 5,300에 샀어요. 3억 5,300에 사가지고 9월 달에 3억 4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엄청. 그런데 사실은 이때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아파트 투자해서 좀 이득을 봐야 정상적인 건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근저당 6천만 원 설정하고요. 대부회사에서 돈 빌려와가지고 가압류했네요. 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압류했다는 것은 지방세를 못 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압류를 했는데요. 국가 등이 압류하게 되면 이건 세무서, 그러니까 이건 국세 같은 것은 국가 세무서에서 압류했다면 이건 국세입니다. 국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했다는 것은 이건 지방세가 되겠는데요. 세무서에서 압류한 건 없고요. 관악구에서 압류를 했고 구로구에서 압류했고 또 구로구에서 압류했으니까 이건 지방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지방세 중에서도 당해세에 해당한다면 이 구로구청이나 또 관악구에서 압류했는데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압류했다면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오히려 임차인보다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당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3억 4천만 원을 다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억 4천짜리가 2억 2천5백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싸구나 하고 응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응찰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하면 큰 문제점이 없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당을 한번 배당표를 작성해서 임차인이 어느 정도 배당을 받는가, 이거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2016 타경 12530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가 3억 4천만 원을 전액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